피처폰 시절부터 슬라이드는 우리와 함께 했었지.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면서도 마찬가지. 수많은 슬라이드 폰들 다 망했지. 그냥 터치 키보드를 쓰는 게 더 편하니까. 슬라이드 게임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슬라이드는 괜찮았는데 실물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아서 망한 거고, 어쨌든 슬라이드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았는데 다 망한 이유가 뭘까? 이 슬라이드의 감성은 정말 지금도 버릴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슬라이드 제품이 나오는데, 감성도 그렇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어. 바로 파워. 슬라이드가 이 정도 파워는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피처폰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시대까지 많은 슬라이드 기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공적이지 못했죠. 게임기에서도 슬라이드 제품이 나와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이 제품의 경우는 슬라이드라서 망했다기보다는 새로운 시도, 게임 칩이라든가 UMD 없이 하려던 그런 시도 때문에 오히려 더 망하게 된 그런 게임기이기도 하고, 이거 외에도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이런 고가형 UMPC의 시족격인 이런 제품도 있었고, 최근 소니 바이오 제품을 오마주한 이 GPD 윈4 이후에도 또 아야네오사에서 슬라이드가 나오긴 했는데 아주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죠. 매니아 취향의 제품들이라서 사실 키보드가 있어도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윈도우 자체도 이제는 터치 스크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그 알리라든가 스팀덱 이런 거에 비하면 완전 마이너인 제품인 거죠. 하지만 이런 마이너의 취향을 노리는 그런 제품들은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월간 엠버닉이라고 불리는 매달 게임기를 만드는 엠버닉사에서 이렇게 RG 슬라이드, 엠버닉사의 제품들 다 RG자가 붙는데 뒤에 숫자만 조금씩 바꾸면서 똑같은 폼팩터에 AP만 바꾼다든가 아니면 메탈로 바꾼다든가 가로 세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었는데, 요거는 엠버닉사에서 정말 새로운 시도를 한 거죠. 슬라이드 게임기. 자, 다른 슬라이드 제품들처럼 어찌 보면 매니아들을 위한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엠버닉사의 제품들과 조금 다르게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패키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좀 다르네요. UMPC 회사들의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내부에는 이렇게 액정 보호 필름이 들어있고, 액정 보호 필름도 예전에는 그냥 여기다가 게임기 밑에 그냥 집어 넣어서 줬었는데, 고급스럽게 이렇게 편지지 같은 데 넣어서 동봉이 되었고, 이렇게 상당히 예전에는 그냥 비닐에 이렇게 씌워져서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기기도 잘 포장이 돼서 나왔습니다. 요거는 충전 케이블이겠죠. 그리고 아날로그 스틱 고무도 이렇게 넉넉하게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트로에서 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박력 있는 슬라이딩을 보여줍니다. 3분의 2 지점에서 팍 하고 튀어나가는데 상당히 박력 있습니다. 네, Y키를 누르면 이렇게 락이 풀리고, 자, 그러면 외관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단에 타입C 포트 그리고 LED도 있고, 충전 케이블을 꽂으면 진동과 함께 이렇게 LED로 지금 현재 만충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면에 마이크로 SD 슬롯. 자, 근데 이게 처음부터 또 난관에 부딪히는데, 보시면 상당히 SD카드 슬롯 깊이가 깊게 되어 있습니다. 파져 있는 게 이 상단 쪽에만 파져 있습니다. 하단 쪽에도 파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보통 넣을 때 한 이 정도 넣으면 들어가는데 여기서 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넣어도 안 들어가죠. 네, 이렇게 이탈이 안 돼서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넣을 때 살짝 힘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L1, R1, L2, R2 요거는 감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면에 전원 스위치, 볼륨키. 요 전원 스위치 볼륨키가 우측면에 있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PSP 고의 단점이었죠. 볼륨키가 상단에 있어서 올리면 볼륨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가서 안 보여서 한 번에 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요거는 바로 여기서 그냥 하다가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에 흡기, 배기 이렇게 쿨링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과연 발열은 어떨지 궁금한데, 버튼은
약간 클리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약간의 텐션이 조금 있긴 한데 세진 않고, 아날로그는 하다 보면 십자키에 이렇게 손이 닿습니다. 이쪽은 괜찮은데 여기 이렇게 닿죠. 네. 그리고 십자키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기술 쓰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로 할 때 여기 닿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이게 돌출되어 있으면은 슬라이드가 될 수가 없으니까. PSP 고처럼 이렇게 뭐 낮은 십자키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또 아날로그가 두 개 있다 보니까 좌측 아날로그가 살짝 여기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측 아날로그는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자, 이렇게 외관 살펴보셨고 스펙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디스플레이죠. 4.7인치 LTPS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LTPS는 고해상도에 그리고 빠른 반응 속도가 필요한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디스플레이이고, 해상도 1280에 960 고해상도를 지원하고 주사율도 120Hz가 지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CPU는 유니 SoC의 T820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옥타코어 2.7GHz로 작동하는 한 개의 H16, 그리고 2.3GHz로 작동하는 3개의 H16, 2.1GHz로 작동하는 4개의 A5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GPU 쿼드코어 말리 G57 850MHz로 작동합니다. 램은 8GB DDR4, 그리고 내장 메모리 128GB의 UFS 2.2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13이 사용되었고 TF카드 2TB까지 지원이 됩니다. 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 5000mAh의 배터리, 네, 이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능 간단히 살펴보면 고성능 모드를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팬도 이렇게 다양하게 뭐 팬을 안 돌릴 수도 있고 오토로 놓을 수도 있고, 조용한 모드, 강력한 모드, 커스텀까지 지원이 됩니다. 네, 오토로 놓고 해보겠습니다. 이 세팅에 들어가면 또 콘솔 세팅을 정할 수가 있는데, 조이스틱 설정이라든가 키 테스트도 여기서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런처, RG 런처 외에 다른 런처를 설치를 하면 런처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위에서 있는 거고, 그리고 슬라이드를 했을 때 깨우기만 할 것인지 깨우고 언록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닫았을 때 스크린을 끄거나 슬립 모드로 들어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믹이 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처음에 저도 이게 스피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나 그렇게 봤는데 이게 버튼입니다. 눌러지는 버튼이 양쪽에 있어서 이거는 런처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한 번 누르면 안 되고 길게 눌렀을 때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엠버닝 런처를 이렇게 켤 수가 있고, 다시 안드로이드 모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요거는 그냥 누르고 있었을 때 이렇게 홈 버튼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네, 이런 기미까지 숨어 있고, 그리고 처음에 아까 충전했을 때 약간 진동이 있었는데 진동은 다른 기기들과 달리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약하고 좀 묵직하진 않고 얕은 느낌. 네, 여기 진동 설정할 수 있는데 진동은 따로 이렇게 커스텀 할 수는 없고 끄거나 켜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에뮬레이터들이 미리 깔려져 있어서 원래대로라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니면 APK를 받아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버튼도 설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설정할 게 많죠. 여기 설정되어 있는 에뮬레이터들은 이 기기에 가장 맞게 최적화된 그런 에뮬레이터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하실 게 성능이겠죠. 성능. 과연 T820 흔히 사용하지 않는 그런 AP인데 저도 이번에 처음 사용해 보는데 유니 SoC의 옥타코어 T820 성능이 어떨지 다른 기기들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버닉의 다른 기기들 많이 사용된 것 중에 하나가 T618이죠. RG405M에 들어가 있는 T618. 그리고 또 다른 저가형 AP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헬리오 G99이 있는데 엠버닉사에서는 그 AP를 거의 사용을 잘 안 해서 헬리오 G99이 들어간 포켓 미크로, 네, 이렇게 지금 세팅도 다 성능 모드의 쿨링팬 높은 속도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밝기도 전부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보시면 90%인데 디스플레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디스플레이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흔적이 보이고, 자, 그러면 한번 긱벤치 6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코어 보시면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헬리오 G99도
PS2 일부 게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게임들 즐길 수 있는 그런 성능인데 헬리오 G99에 비해서 뭐 싱글코어 거의 40% 정도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주로 사용되었던 T618 이거는 뭐 비교도 안 되는 성능이고 어쨌든 성능도 정말 좋고 밝기만 봐도 뭐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밝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제품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디스플레이 퀄리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배경화면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화면 밝기, 색상, 표현도 디스플레이 퀄리티가 정말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은 또 4:3 디스플레이로 나온 게임기 중에 가장 큰 게임기가 바로 이 게임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4:3 사이즈의 게임기 중에 가장 큰 사이즈는 4인치였죠. 405 시리즈의 이 4인치 4:3 사이즈 중에 가장 큰 사이즈가 4인치였는데 이제 이 게임기가 나오면서 4.7인치로 가장 큰 4:3 게임기가 됐습니다. 뭐 이게 사실 레트로 게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데 뭐 레트로 게임 위주로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뭐 요거는 이제 딱 봐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인지 알 수 있겠지만 다른 16:9 게임기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커지죠. 네, 5인치 게임기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차이입니다. 한 15m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5인치대 게임기는 4:3 비율의 레트로 게임을 할 때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닌텐도 스위치 6.2인치와 비교했을 때 6.2인치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 네,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 4.7인치 4:3 비율이 레트로 게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게임기 크기만 비교해봐도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레트로 게임에 있어서는 뭐 정말 유리하죠. 이렇게. 네, 그럼 기술 사용 한번 보겠습니다. 쫀득쫀득하거나 클리키한 그런 거의 중간 정도 그런 느낌인데 기술 나가는 건 어떨지 보겠습니다. 네, 기술은 정말 상당히 잘 나가네요. 기술은. 네, 거의 원하는 대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괜찮은데 이쪽에서 쓸 때는 여기 이쪽에서 걸리는 게 좀 안 좋습니다. 네. 이걸로 뭐 격투 게임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아날로그도 이쪽에서 살짝 걸리죠. 이 뒤쪽에서. 이쪽으로 기술 쓰는 거는 괜찮습니다. 아, 네, 승용권이 아날로그는 좀 십자키가 정말 기술이 잘 나갑니다. 네,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쫀득쫀득한 거와 거리가 있는데 기술은 진짜 잘 나갑니다. 네, 이렇게 아날로그는 뭐 기술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공간이 좁아서 네, 버튼도 살짝 빡빡한 감이 있긴 한데 네, 게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좀 두려워집니다. 이쪽으로 가면. 자, 이렇게 기술 보셨고 그립도 상당히 좋습니다. 트리거 키에 딱 이렇게 얹혀지면서 여기 이렇게 받치면 상당히 그립은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정도 두께였다면 이 정도 두께가 사실은 뭐 오히려 더 그립은 더 좋죠. 이 정도 두께면 살짝 얇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손의 위치라든가 이런 게 게임기를 완벽하게 품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상당히 좋은 그립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뭐 게임기 여러 가지로 알아봤고 이제 게임 어느 정도로 돌릴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 슬라이드는 정말 할 때마다 아주 파워풀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슬라이드 매니아들은 정말 좋아할 만한 네, 그런 강력함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감성과 강력함. 네. 뭐 이 기기로 안드로이드 게임 거의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 안드로이드 게임들 거의 다 16:9로 나왔기 때문에 애매하죠. 이런 게임들 여기서 하면. 아, 네. 그리고 사운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네, 음량은 휴대용 기기 중에서는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큰 편이고 스피커 성능이 더 좋아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길이를 봐서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스피커 출력이 조금 큰 게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음량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전면에 두 개가 스테레오로 있어서 하단이나 측면, 상단에 있는 제품들에 비해서 입체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그래픽.
자, 기기 부하가 매우 높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픽 품질 매우 낮음에 그리고 60프레임으로 놓으니까 기기 부하가 매우 높음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기들 키매핑 있기 때문에 이 원신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컨트롤러가 지원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위치에 맞게 버튼들을 배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 눌러서 켜주고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컨트롤러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끊기죠. 비슷한 성능의 스냅드래곤이라면 잘 돌아갈 텐데 이게 지금 유니 SoC 아무래도 그래픽 성능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안드로이드 게임 비율은 조금 안 맞지만 컨트롤러가 필요한 게임들 할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물 게임들 4대3 비율의 끝판왕 게임 큐브와 위 그리고 PS2겠죠. 그 외에 4대3 비율의 게임들은 볼 필요도 없고 드림캐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필요가 없고 PSP 한번 보시면 PSP의 경우에는 벌칸 그리고 PSP 3배까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갓 오브 워 보시면 60프레임으로 잘 고정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위아래 여백이 너무 많죠. 5인치의 더 낮은 게임기로 하면 1배, 2배 정도밖에 못하고 네, 이런 기기에서 그래픽을 많이 업스케일링 시키면 또 좋긴 하겠지만 여백이 많이 남고 성능은 되지만 PSP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기계. 네, PS 비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사양의 게임들은 웬만큼 다 돌아가긴 하는데 이것도 PSP와 마찬가지로 여백이 많이 남습니다. 3DS 게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의 경우는 4대3 비율인데 상단 화면이 5대3이죠. 그래서 이걸 풀 화면으로 놓고 요 화면만 놓고 한다고 치더라도 완벽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큐브와 같은 1대1 게임기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화면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게임들 외에 4대3으로 할 수 있는 게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돌핀 에뮬레이터 정식 제품 말고 여기 깔려있는 MMJR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젤다의 전설 바람의 지휘봉 꽉 찬 화면으로 나오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게임 큐브의 경우에는 2배까지는 잘 돌아갑니다. 이 게임 자체가 30프레임으로 나온 게임이기 때문에 31, 2 이 정도 나오는데 게임 큐브 게임 즐기는데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게임 큐브의 경우에는 정말 즐길만 합니다. 자, 위의 경우에는 비슷한 사양의 스냅드래곤 기기에 비해서 프레임 떨어지는 게 현저합니다. 마리오 갤럭시 2의 경우 사운드는 끊어지진 않는데 프레임이 45프레임 정도. 이 정도 성능의 스냅드래곤 기기라면 조금 더 60프레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죠. 조금 더 낮은 사양의 게임을 한번 해보면 네, 마리오 카트의 경우는 프레임 변동이 좀 심하죠. 이 정도 성능의 스냅드래곤 기기라면 마리오 카트가 풀프레임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40 후반대 50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해서 일반 돌핀으로 해봤는데 일반 돌핀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돌핀 지금 네, 50프레임 후반대 이게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프레임이. 네, PS2도 1배입니다. 벌칸의 1배 그래픽. 네, 그래도 돌핀에 비해서는 PS2는 프레임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57, 8 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동이 너무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좀 약하고 네, PS2 철권 태그
철권 태그의 경우는 스테이지에 따라서 프레임이 좀 변화가 심하긴 한데 프레임이 잘 나오는 스테이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50프레임 후반대 잘 나오죠. 네, 뭐 기술도 잘 나가고 십자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옆에 걸리는 것만 아니면은 상당히 괜찮은데. 그리고 여기 이 버튼 게임에서 이렇게 누르면 뒤로 가기 역할로 이렇게 옵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게임들 보셨습니다. 4대3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PS2, 위, 일부 게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잘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PS2의 경우는 1배 해상도로 대부분의 게임들 다 잘 돌아갔고, 돌핀 에뮬레이터에서는 게임 큐브는 거의 다 잘 돌아가고, 위의 경우 마리오 갤럭시 2처럼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 외에는 50프레임 후반대, 조금 아쉽긴 하죠. 같은 동급의 스냅드래곤 기기라면은 거의 풀프레임을 뽑아줄 텐데 그래픽 성능이 동급의 스냅드래곤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점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작감은 손이 이렇게 걸리는 거, 그것만 익숙해지면 기술 쓰고 이런 데는 별다른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로 기술이 잘 안 나가서 동봉되어 있는 아날로그 캡을 한번 씌워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살짝 기술이 더 잘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까 전보다는 좀 잘 나가죠. 십자키 기술이 잘 나가서 그냥 십자키로 하면 되긴 하는데, 아날로그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캡을 씌워서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캡을 씌우고 닫을 때는 또 이게 살짝 걸리네요. 네, 이렇게 살짝 걸리고 들어갈 때 나올 때만 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크게 수명에 영향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엠버닉의 실험적인 제품 RG 슬라이드 보셨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피처폰, 스마트폰 슬라이드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나오지가 않고 있고, UMPC의 경우에도 일부 제품은 슬라이드로 나왔는데, 이런 안드로이드 게임기에 있어서는 슬라이드 나온 것이 정말로 반가운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은 슬라이드 매니아에게는 정말 반가운 제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의 박력, 네, 이게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디자인, 네, 정말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디자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가 그랬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또 괜찮습니다. 나름 두꺼운 거야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정도로 두껍지 않았으면 발열이 더 심했을 겁니다. 지금도 살짝 미지근한 감은 있는데, UMPC들, 윈 미니라든가 이런 UMPC들에 있는 발열에 비하면 그런 거에 비하면 열도 아니죠. 그래도 발열이 없지는 않습니다. 발열이 없을 수 없죠. 대부분의 기기들이 디스플레이까지 열이 분산이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이 하판에서, 그리고 하판도 보시면 이쪽에 공간이 많이 비기 때문에 아날로그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열이 분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퀄리티 정말 좋고, 시야각도 괜찮습니다. 시야각도 괜찮고, 그리고 사실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 의미가 없긴 합니다. 120Hz까지 지원하는데 원신의 경우는 60Hz밖에 지원이 안 되고, 다른 게임, 저사양 게임들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그런 게임들은 16:9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게임 120Hz로 할 만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120Hz는 따로 언급을 안 드렸는데, 어쨌든 디스플레이 성능은 정말 좋은 그런 제품이고, 스피커를 전면에 배치해서 상당히 입체감 있는 사운드, 그리고 음량도 이전에 엠버닉 기기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고, 그립 상당히 좋고, 단점이라면은 여기 공간, 손이 많이 닿는 거, 그리고 SD카드 넣기가 불편한 거. 발열은 사실 RG405V에 비해서는 조금 발열이 있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단점, 진동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진동이 오히려 게이밍을 방해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진동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필요할 것 같고, 겉도는 느낌이죠, 진동이. 그리고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디자인.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매니아를 위해서 나온 게임기이기 때문에 장점, 단점 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상 오픈되면서 판매가 개시가 되는데 가격이 또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0 할인해서 $179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179 좀 애매하죠. 이런 슬라이드, 이런 기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가격만 보더라도 나쁜 가격은 아닌데 그만큼 AP가 성능을 못 뽑아내는 것도 또 그 가격이 맞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런 제품을 만든다는 거, 실험 정신 자체는 또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월간 엠버닉이 항상 조금씩 바꿔가면서 식상한 제품들만 만들어 와서 제가 그동안 리뷰를 거의 안 했었는데 이렇게 신박한 기기 나와서 한번 이번 시간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트로에서도 슬라이드의 강력한 그런 걸 보여드렸는데, 내리는 것도 여기서 탁 내려오는데 내리다가 뭐 이렇게 손이 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아마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살짝 낍니다. 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내릴 때 요렇게, 특히 요렇게 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밀려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살짝 아픕니다. 네, 요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파워풀해서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파워풀한 슬라이드. 엠버닉의 RG 슬라이드였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